그 60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있지요. 그 4번의 주택 등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매도 청구라고 있잖아요. 리모델에 대한 매도 청구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데,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리모델링에 동의 안 했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들 아파트 리모델 하는데 팔아라고. 재건축하고 똑같아요.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재건축할 때 동의 안 하면 끝내 재건축 못하니까 그 구분 소유자한테 그걸 우리한테 팔으라고. 리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팔으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는 말의 근본은 당연히 팔으란다 해서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팔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니, 매도 명령을 받기 위한. 그래서 팔게 되면 동의한 것을 인정해서 추가로 필요한 것만 동의받으면 되니까. 간단히 결론만 내리면 돼요. 리모델이든 재건축이든 매도, 팔으라고 매도 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결정 나오는데 밑에 이런 건 다 의미 없고, 오른쪽에 가로 6분의 주택의 우선 공급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선 공급 볼게요. 이건 뭐 뒤에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왔어. 주택조합 리모델링 제외하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300세대를 짓는데 조합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면 일단 내가 역량이 되냐 안 되냐는 문제없이 일단 우선적으로 집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남는 100세대는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 공급이란 말 속에는 리모델은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공급이란 말 나오면 항상 얘는 제외된다는 말 나와야 돼요.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7번, 8번은 이제 쉬운 건데, 탈퇴.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이 탈퇴한다는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탈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용이 환급이라고 나오잖아요.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근데 청구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나 지난번에 2,500 들어간 거 돈 달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사실은. 그 다음 밑에 이제 조합원의 모집 나오죠. 자, 여러분요.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 받을 때 내는 서류가 아까 바로 80% 사용권 확보한 서류 들어가라, 규약 들어가고 창립 총회 회의록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 모집할 때 보세요. 1.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받거나 인가받는 행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시군구 찾아가서 자, 줄 쳐야 돼요. 뭐 하래요? 그 신고는 이 얘기예요. 조합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신문에 광고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개 모집하라고 그랬죠. 밑에 공개 모집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에 지역조합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조합원 모집하려면 첫째, 시군구 찾아가서 모집한다고 뭐 하고? 신고, 공개 모집한다. 그 다음에 충원 재모집은 또 예외. 보세요.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 재모집한단 말 나오죠. 그럼 이제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원래 조합원 모집하려면 정상 시군구가 가서 뭐하고? 신고, 공개 모집. 그 다음에 모자란다. 자, 추가 모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신고 안 하고 선착순 할 수 있다. 재모집하고 이럴 때는 한 장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에 4번의 중간에 구성원의 자격 있나요? 조합원에서 이제 원래 이제 야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군구에 설립인가 받고 신고해서 모집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막 순수 바뀌어 있어요. 조합원 수를 보세요. 주택조합 리모델을 제외한 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에 가로 건너뛰고 얼마 이상의 50, 300세대 지을 땅이면 150명 이상의 조합원 확보해야 돼요. 조합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요? 20명. 자, 작년 재정도 10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야 되고 20명 이상은 되는. 자, 그런데 이 두 놈의 조합을 만들 때는 자, 주택을 마련하려고 조합 만든다고 그랬지요. 주택을 마련. 그러니까 마련하려고 하니까 땅이 있고 용적률 있고 전용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이 나온다면 몇 세대 짓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주택 건설할 때 예정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얼마 이상? 400세대, 500세대. 그럼 절반 이상의 조합은 확보해야 돼요. 최소는 몇 명 이상? 그런데 요 요건이 말이에요. 리모델 조합에도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리모델은 주택을 건설해 안 해요? 건설 예정 세대수라니까. 그러죠? 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리모델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어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이건 아니라고 확실히 맞아.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거는 해당할까 안 할까? 왜 안 할까? 그거를 대답을 하면 게임 끝납니다. 아까 리모델 할 때, 자, 15년 경과하라고 그랬지? 언제부터 15년? 사용검사, 사업계획이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 그 얘기는 개정되기 전에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때는 20세대였거든. 20세대 이상은 사용검사, 20세대 미만은 사용 승인이니까 19세대 이하도 공동주택이면 15년 채우면 리모델링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면 틀려버려.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15년 채우면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뀌는 바람에 30세대, 29세대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바뀌었다 하더라도 29세대 이하라도 리모델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최소 20인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이 말. 그래서 요 요건은 리모델은 필요 없어요. 지역적. 그래서 이 부분 낼 때 지역으로 시험을 항상 내는 거예요. 지역 조합 만들려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 50% 이상 조합은 확보하고 최소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딱 외우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에 조합원의 자격 있나요? 중요한 거 나오거든, 이제. 자, 다음에 자로 한다, 사람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 상속받는 자는 그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조합원이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아들이 조합원 될 때는 뭐 집 있다고 너는 상속받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1번, 지역주택조합원. 이게 나름 풀어놨는데,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이런 말 나오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동그라미. 부터 가로 건너뛰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동그라미. 자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다 지어서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 다음 줄 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한 할 것 해놓고 오른쪽 박스 1번 있죠?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다음 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중에 한 명에 하나여 전용 면적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그러면 지역조합원 되려면 첫째로 집이 없어야 되죠. 있더라도 85 이하 한 채는 괜찮아요. 예전에 60이었어요. 근데 하도 보급률이 높아져서 85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지역조합원 되려면 자, 언제부터 무주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그러죠? 또 집이 있더라도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 하나의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니은 동일한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 6개월, 3개월 그러면 안 돼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가 돼야 조합원 자격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우리 주택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오늘 좀 많이 나와요. 그건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투기과일 지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매를 못하느냐, 부기등기를 언제까지 해놓으라, 저당권 기타 등기 언제까지 하지 말아라 할 때 표현을 입으로 10번 이상 떠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자, 지역조합은 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있더라도 85 이하 한 채만 가진 세대주일 것이고, 같은 지역의 주소가 6개월 이상 돼야 조합원 자격 준다 이 말.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 서울시 전체 다 돼요. 옛날에 25개 구별로 다 달랐는데 인기가 요새 없으니까 주소가 전입신고 6개월 전에는 돼 있어야 돼요. 조합원 되려면. 그 다음에 직장은 뭐 똑같지, 뭐 직장도 그렇죠? 똑같아요. 이번에 기억 무주택자이나 85 이하 똑같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 면적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자일 것. 여러분요, 직장을 다녀야 돼요. 국가나 자치단체나 법인의 건물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직장주택 조합원 될 때 아까 똑같이 무주택자이거나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도 가져도 돼요. 그런데 다만 줄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문장이 이상하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돼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는 무주택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85 이하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신고하거든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85 이하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주택조합 중에서도 신고 대상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요?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특정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알겠구나 하는 게 있고 답답한 리액션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라는 게 있거든요. 기. 여러분 기 믿으셔요? 기라는 걸 없다고 그 티끌 같은 존재의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계인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 여러분 진짜 시골 가서 산에 밤하늘에 별 봐봐요.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어요. 지구 이런 별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의 외계인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요? 헤아릴 수 없는 별 중에 하나인데 이 지구라는 게. 너무나도 지구 자체가 존재가 작기 때문에 발견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라는 게 왜 없을까? 천지입니다. 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가 센 사람은요, 저 문 뒤에 있는 것도 누가 썼는지 다 본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가끔 뒤에 누가 나 쳐다보는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쳐다보면 저 새끼 나 쳐다보고 있고 말이지. 그런 게 기라는 거예요. 무형의 기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 기가 되게 센 사람이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같은 느낌, 기가 하나도 그냥 송장 갖다 놓은 느낌이 있다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기라는 게 없을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러죠? 기 믿으라. 그래서 기가 센 사람은 너를 훅 하면 저리 쫙 밀어버릴 수도 있어. 장풍으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직장주택 조합원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죠? 됩니다. 근데 직장이라도 국민주택을 받을 목적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거든. 그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되려면 85 이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의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그때 조합원은 무주택자들만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두 놈은 워낙에
워낙에 원칙으로 얘기하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돼요. 그 중에 직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원 될 때는 무주택자만. 그럼 리모델은 무주택자만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아예 조합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저 밑에 동그라미 니어는, 이번에 니어는 뭐 동일한 지역의 직장에 근무하니까 외울 것도 없고. 3번 리모델 볼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경우는 다음에 해당한 자, 바로 박스 가보니까 1, 2, 3번 끝에 잡아봐요.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소유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 한번. 조합원 지위 인정에 특례 있나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근무나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 인정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고. 한 장 넘어가면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가로 3번에 지역 직장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나오나요? 이런 거 워낙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 1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 인가받은 후에는 동그라미 하세요. 언제부터? 설립 인가.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요 두 놈은요, 그 지역 직장 두 놈 있죠, 요거. 요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설립인가가 몇 년 내? 2년 내. 그래서 이 두 놈은 설립인가를 3월 1일 날 떨어졌다. 그때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부터는 이라고 바꿔서 내는 거예요. 법조문의 내용을 시기를 바꿔놓고 시험을 내버려요. 자, 언제부터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안 된다. 그런데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승인받은 경우하고 다음에 해당한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스 있죠? 조합원의 사망 줄치세요. 사망으로 결혼이 생겨서 충원할 때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죽어나갔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조합원들이 저 가을에 단풍여행 간다고 버스 타고 40명 가다가 또 뒤집어 다 죽어버렸어. 40명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조합원 좀 되려면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5, 60대 이렇게. 그럼 버스 타고 남녀 섞여서 내장산 갈 때 차 안에서 소주 먹을까? 먹지. 그리고 관광 버스 안에 춤추는 거 있죠? 복도에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추다가 뒤집어진 거지. 저도 매년 한 번씩 가요. 부러워요? 왜 갈 것 같아요? 부천하고는 오래됐는데 그 지역하고는요 끈끈한 정이 있어. 총동문회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 학원이 부동산 업자들 모인 총동문회가 1년에 한 번씩 야외를 가요. 버스 대절해서. 군산에 저기 고군산 열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하는데 새벽에 차를 타면 차에 실을 때 제일 맛있는 게 술이더라고. 술. 음식 쫙 그냥 술부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했더니 요새는 이제 갈 때는 술을 안 먹더라고. 내가 그러면 잘 사람들 안 온다. 아침부터 술 푸는 게 어딨냐. 내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오래 한 사람들이 사례 발표를 좀 하고 이런 데 경험이 있었다. 올 때 술을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미친 듯이 먹고 심지어 버스 안에 그거 있잖아요. 관광버스 모니터 노래방 기기 불법이라네요. 그래서 기사한테 5만 원 주니까 다 틀어줘요. 그때 지고 다 틀어주는데 한 번은 노래방 기기 그게 가사가 안 나와. 그래서 잘 됐다 싶었지. 그러니까 내 차례 되니까 어떻게 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가사를 줘가지고 이거 보고 부르래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었는데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가는데 목동은 내가 한번 그래 보려고 그랬거든요. 총동문회가 모래알이어서 잘 안 가요. 그래서 부천이 헐 잘 모입니다. 미친 듯이 놉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40명 죽었다. 그래서 충원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또 3번 보세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얼마 미만 됐다면 그러면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자, 봐요. 300세대를 짓겠다. 조합원은 몇 명 확보해야 돼요?
확보해야 되지. 확보했잖아요. 그 중에 나중에 50명이 조합장이 뽑힌 사람이 눈이 뭐 작아가지고 보기 싫다고 탈퇴를 한 거예요. 50명 탈퇴했잖아요. 추가 모집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땐 된다 이 말. 여기서 탈퇴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5번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가지고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얼마 미만? 잘 봐요. 300세대 지을 땅이었거든. 용적률이 200%에 맞춰서 딱 맞추니까 300세대 나와. 150명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진행 과정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가지고 용적률이 300%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0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됐다니까 이 상태 가지고는 50% 안 되잖아요. 200명 되도록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유로 모집할 때는 되는데 원칙은 추가 모집이나 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외는 돼요. 자, 그 다음에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조금 2번 3번 중요하니까 묶어놓고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조합원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요. 무주택자냐 85냐 하는 거 여부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1 기준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 1 3월 1 그날 기준으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조합원이 요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은 언제 1?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날 그날 기준으로 요건만 갖추면 된다. 변경인가 조합원 초과 모집 승인과 조합원 초과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변경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하면 돼요. 자, 저기 잘 들어보세요. 지역 직장은 조합 설립인가 받고 외우셔야 돼요. 몇 년 내? 2년 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야 돼. 설립인가 몇 년 내? 2년. 조합원이 조합 만들었다. 조합 설립인가 3월 1일 떨어졌다. 교체 신규 가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설립인가 딱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 등으로 결혼생했다. 추가 모집할 수 있지요.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 되는지 요건 확인해야 되잖아. 그놈의 요건을 세울 좀 갔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날 그날 있죠. 그날 기준으로 전산 조회했을 때 하자 없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추가 모집 다 했잖아. 바꾸고 했잖아요. 교체하고. 그러면 이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해야지. 그 변경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하면 된다 이 말이요. 변경하고 아파트 짓겠다고 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통 2년 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조합 설립인가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런 객관식에서는 그런 표현을 이런 사이즈가 제일 잘 나오고 그런 표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모집하고 교체할 때 조합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 언제 기준? 여러분 따라해봐 봐봐요.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자, 재개발, 재건축 배울 때는 아파트 짓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 사업 시행계획인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인가? 주택건설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나 혼자 집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다르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시행계획인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표정이 허탈해요. 그래서 입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자, 조합원의 요건이 이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85를 가지고 있는지 전산 조회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요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 자, 추가 모집 다 했으니까 변경해줘야지. 변경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놓으면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변경해놔라 이 말이에요. 변경 다 해놓고 와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2년 내. 자,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요. 자, 봐봐요. 이 두 놈은 집을 짓잖아요. 그래,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리모델링 집을 지어 안 지어? 안 지니까 조합 만들고 난 다음에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내는 서류, 구분소유자 동의인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 허가 받을 때 내는 동의인지 다르다 이 말이야. 조합 만들 때는
동의가 한동만 한다. 구분소유자 동의 얼마? 단지 전체 해야 되겠다. 동별 얼마? 전체 구분소유자는? 둘이 왜 대답 안 하고 있어? 잘해라. 토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저기 앉아서 고통을 다 짊어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또 애들이 해야 되는데 애들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좋다 이게. 어? 다른 사람들 고모들 졸면 얘 욕하고 딴짓 하면 또 얘 욕하고. 제가 다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집을 짓냐 리모델링 하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 두 놈은 집을 지어야 되니까 조합 설립인가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자. 얘는 리모델링 하잖아. 조합 설립인가 2년 내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데 조합 만들 때 동의는 다행히 쭉 3분의 2. 그러죠? 한 동만 하면 3분의 2. 단지 전체에도 3분의 2. 전체 할 때는 동별은 과반수. 재건축 똑같다.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공법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자, 오로지. 그러니까 이제 공법이 처음에 한두 개 법을 외울 때는 괜찮아요. 전체 보는 순간, 왜냐면, 여기도 결격사유, 여기도 결격사유, 여기도 결격, 여기도 조합, 여기도 조합, 여기도 조합. 여기는 동의 다 다르잖아요. 그 도시개발조합의 동의, 재개발, 재건축의 동의, 리모델의 동의, 다 같지를 않네? 그렇게 만든 놈들을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자, 오른쪽에 가로 5번에 1번, 2번, 조합 2번에 결격사유 있나요? 야,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은 여기 조합장 이사감사 못해. 이게 여기 조합 간부들 있잖아요. 엄청 해먹어요. 조폭 건달들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얼마 사기치냐면 내가 이제 방송도 봤는데 그 조합원들 조합원 모집 광고 내놓고 이 사람들 버스 데리고 가. 그리고 대로변에 택지 조성할 만한 땅에다 있잖아요. 진짜 간판 설치해놔요. 포스코 건설과 MOU 체결, 더샵 해놓고 안 보이게 예정. 엄청 큰 거실 해놓고 예정 해놓고 쫙 간판 달아놔요. 도로변에 막 간판 쫙 달아놓는다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야, 포스코하고 계약했구나. 이건 지어진다. 이건 막 반값에 막. 그래서 포스코에다 전화해서 확인해. 방송의 PD가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자세히 보니까 예정이야. 깨알같이. 그러니까 모집하는 거예요, 조합원들. 그래 놓고 돈을 다 운영비, 광고비 모아가지고 수십억 해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교도소 가버립니다, 애들이. 맞다고, 내가 해먹었다고. 그리고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한 3년 살다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한두 번 해본 노하우 생겨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바지 사장 됐어요.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무기징역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조합원 될 때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딱 탁탁탁 틀어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5억씩 내가지고 조합원들이 전부 돈을 내서 땅을 사가지고 시공사 선정해서 아파트 직접 짓는 거니까 모든 재산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못해서 딜레이 되고 그중에 조합 간부 누구 죽어버리고 교도소 가고 막 이러면 그때 분명히 나 상담하던 놈은 이놈이었는데 가보니까 그 놈 없어져 버렸어요. 딴 놈 앉아있고 물어보니까 교도소 갔다 그러고 그래서 갑자기 또 항의 좀 하니까 갑자기 우통을 벗어. 용문신 나오고 막 호랑이가 나오고 용쟁호투를 몸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럼 카타칼로 막 손목 꺼서 하면서 말이지 나 죽어버릴란다 그러고 막 어쩌고 그래. 그래서 결론은 법을 바꿔가지고 임원의 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봐요. 다음에 해당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 될 수 없으며 그 사유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그때부터 당연히 퇴직된다 해놓고 박스 있죠?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은 똑같겠지? 거기서 4번 줄쳐 보세요. 검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조합장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밑줄 할 때 완전 세게 짝.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요. 집행유예가 나왔고 선고유예가 나왔죠. 자,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람은 유죄 무죄?
선고유예 선고받았다. 그러면 무죄. 자, 이런 얘기예요. 집행유예는 형의 징역 2년을 선고해요. 그 형의 집행을 몇 년 유예를 하는 거야. 선고를 해버렸어, 유죄로. 유죄.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공법 통틀어서 어디서 다 못해. 그런데 선고유예는 주로 청소년 범죄들 또는 뭐 정말 진짜 그 얘가 진짜 유죄되면 안 되는 그런 거 뭐 합의하고 형의 선고를 판사가 2년간 유예한다라고 언도를 해요. 그래서 넌 불쌍하다 막 청소년 범죄고 선고를 안 했잖아요. 선고 유예 기간이 2년이다는 얘기는 2년 동안에 다른 범죄를 안 저지르면 선고 유예했으니까 선고 안 한다. 너 범죄 없음이야. 그 선고 유예라는 게 일단 범죄 유죄요 무죄요? 죄 없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를 선고를 하고 유예 기간에 있다는 얘기는 그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맞지. 그 행위를 하긴 했다니까 선고를 잠시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는 조합장 이런 거 하지 마라. 나쁜 행위를 하긴 했다는 얘기예요.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너는 유죄는 아니지만 이런 건 해먹지 마라. 전 영역에 통틀어서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중개사법, 공법 어디를 통틀어도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하도 사고 났어 이거 지역. 하도 막 자살하고 막 진짜 이게 막 이 난리네. 그래서 저 혹시 결격사유 나올 때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오면 요 지역 직장 요 주택조합은 요 이문이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요거 하나만 꼭 알아놓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겨보면 회계감사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주택조합 종류 몇 개? 지역, 직장, 리모델. 이 두 놈은 건설, 내 집 마련, 리모델링. 그러죠? 두 놈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확보, 최소 20인. 이건 필요 없음. 그러죠? 자, 그러면서 지역조합원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6개월 거주. 그러죠? 직장도 똑같은데 국민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한다. 이때는 무주택자만. 원래 조합 만들 때 시군구에 가서 설립, 인가, 예외로 설립, 신고. 이 두 놈 만들 때 내는 서류, 80% 이상 대지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 얘는 구분소유자 동의.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두 놈은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얘는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그러면 이 두 놈, 리모델이죠, 리모델. 설립 인가 받고 조합은 교체할 수 있어 없어요? 리모델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난 이후에 교체 뭐 이런 거 되나 이 말이요. 리모델은 집 있는 놈이 없는 놈이요?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집을 팔면 조합원장이 바뀌니까 이거는 금지 대상이 아니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지역 직장은 언제부터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사망했다. 결혼이 생겨서 50% 미만 돼서 추가 모집하자. 그럴 땐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변경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다 해놔야 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택 상환 사채 나오나요? 이 주택조합이 옛날은 단순했는데 하도 조합원 모집에 사고가 나니까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건 자금이에요, 자금.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 이거는 객관식 시험에서 그냥 수십 년간 바뀌지도 않아요. 80년대, 90년대 인기 좋았는데 지금 인기 없어요, 이거. 집을 지어 돌려줄게. 우리 회사채 사란 얘기예요. 주택을 지어서 돌려주기 위한 회사채예요. 그래서 이거요, 몇 가지 안에 거의 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 간단하거든. 그 한국 토지주택공사 있죠? 하고 등록사업자. 아까 등록사업자 있었잖아요. 20만 이상 할 때 누구 찾아가서 등록해야 돼요? 누구요? 국토교통부에 가서 등록해야지. 그러죠? 자, 이때 LH공사나 등록업자가 LH공사의 보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에게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얘는 기명으로 이 누구누구라고 써준 사람한테 집을 돌려준다고.
3년 내에 집을 지어 돌려주는 김영식으로 발행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몇 년 내에 집 지어 돌려주라고. 하나 주의할 점은 LH공사가 이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어. 집 지으려고. 얘는 중간에 망할 일이 없지. 근데 등록업자는 건설회사니까 망해버리겠지. 야는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보면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등록사업자 동그라미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번 요건 등록사업자 동그라미는 다음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등에 뭘 받으라고? 보증. 자, LH공사는 보증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등록업자만 보증받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니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는 자는 발행계획서에서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 저기 여러분, LH공사의 사장 임명권자가 국토교통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될까?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이 채권 여러 군데 배웠잖아요. 오늘 마지막이거든. 그 카페 가면 공법상 채권을 다 비교한 박스가 있다니까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환사채. 그 이석규의 자료 속에 보니까 다 비교한 박스가 있다니까요. 가서 다 출력해보고 휴대폰 다운받아서 보고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보고.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행하는 거 있었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 토요일날 배운 것 중에 있었어요? 제대로 배웠어야지. 누구한테 배웠니? 근데 왜 제대로 얘기 안 해?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는 거야.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시행자가 발행하고 지정권자 승인받고, 그러죠? 주택상환사채는 LH공사나 등록업자가 누구 승인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업자는 보증받아야 되고, 그러죠? 이게 노력이지, 이건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 자, 이번에 발행 방법. 주택상환사를 기명으로 발행하고, 띠리띠리띠리. 그 다음에 상환기간 보세요. 몇 년 초과하지 마라. 3년. 그러면 이때 상환기간 3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 다 지어서 공급계약 체결일까지가 몇 년 넘지 마라. 3년 넘지 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LH공사에서 말입니다. 신정동에다가 25평짜리 아파트로 돌려준다는 거야. 이게 25평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인데 10%를 할인해서 2억 7천만 원 주고 우리 회사채 발행하는 것을 너희들 사라. 그럼 A가 이거 살 거 아니야. 3년 내 2억 평에 계약한 평에 맞는 집을 지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H공사는 집값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때는 이게 참 좋은 자격이는 지금 뭐 집이 널려 있는데 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했잖아요. 매입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이걸 B한테 팔고 증여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그냥 괜찮아요. 소신껏.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죠? 늘상 틀리다 보니까 틀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 A가 주택상환사채 매입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명이잖아. 이름 표시돼야 되잖아요. 이걸 양도양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이건 이제 친구 내 저 2억 7천 주고 샀는데 1,000만 원만 더 주라. 내 니한테 팔게. 명의 변경해주고 그러다 적발되잖아요. 징역 3년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돼요. 그래서 안 돼. 이게 공급질서 교란시키는 거야. 3억짜리를 팔고 사고 만 3억 5천, 4억, 5억 될 거 아니요? 사고 팔고 안 돼요. 다만 잠깐만. 신정동에다가 집을 짓기로 했는데 얘가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갈 수 있지. 입주 못하게 됐지. 그때는 팔아도 돼요. 얘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 생겨서 들어가게 되면 2주택 돼버리지. 그렇게 파는 건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급질서 교란이. 한 장 넘겨보면은 다음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은 가로 5번 중간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됐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까 A 등록업자가
국토교통부 찾아가서 3년 내 집으로 돌려주기를 위한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상환사채 발행했잖아요. 자, 등록업자가 발행했단 말이에요. 자, 돈 받고 주택상환사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집을 지어야지. 중간에 말소 영업정지 먹었다. 야가 종이 쪼가리 되냐, 이 말이요. 그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얘 망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이번에 양도 중도 해약 보세요. 이번에 1번.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놓고 1. 세대원의 건물이나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등등을 저는 다른 행정구로 이전하면서 파는 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간다. 해외로 가거나 몇 년 이상 체류한다면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걸 팔 때 매물로 내놨지요. 그거 산 사람은 된다 이 말입니다. 콜.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그렇다면 2번 주택상환사채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 원장에 기록해줘야지. 또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도 기록하지 않으면 파채 발행자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집으로 못 받는다. 이름을 다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양도양수 되는데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지방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할 때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3번 적용 법규 보세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무슨 법? 상법, 동그랗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 법은 무슨 법이요? 그렇지. 주택법이지. 저기 잠깐만요. 자,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그렇죠? 주택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무슨 법? 이게 이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거든. 그래서 회사채 발행, 수표 발행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하고 상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어디가 우선? 그렇지. 주택법이 우선하고 없는 규정만 상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상법이 주택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낸 적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주택법이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저 615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있나요? 주택법도 양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또 벌써 1시간이네. 찬물 한 잔 먹고 올 테니까 앉아서 주택조합 좀 정리 좀 해놓으셔요. 좀 신경 써놓으세요 이거.